사람들은 앞서지 않고도 인정받고 호감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앞서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로부터 호감과 인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매력적인데 때로는 앞서지 않아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지내다 보면 어느새 남들의 호감을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서지 않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6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의 관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지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앞서지 않아도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과를 받는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합니다. 사과는 미안함을 표현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과를 받는 쪽에서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과 자체가 아니라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나 행동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과는 미안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행동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미안함을 느끼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사과는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은 단순히 말로만 사과를 하고 행동으로는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사과를 하지만 그것을 별거 아닌 일상적인 일처럼 다룹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호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사과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일에 대해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미안함을 표현하고 그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과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호감을 얻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호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호감을 얻는 길입니다. 사과는 단지 상대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과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남에게 사과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으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현명한 자세를 배울 수 있다. 사과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자세를 배울 수 있다. 결국 사과는 미안하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과의 의미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답장이 빠른 사람도 있다. 우리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그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한다. 주로 만남보다는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는데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서운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서운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걱정으로 변한다. 상대방이 나를 잊고 있나라는 불안감이 커져간다. 그러나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다. 상대방도 바쁠 수 있고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의 걱정은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메시지를 받고 답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역시 업무의 부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즉시 답장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답을 강요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빠른 답장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굉장히 고마운 기분이 들게 된다.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적인 부분이라면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상대에게 답장을 받으면 기다리는 시간도 줄이면서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은 가능한 빠르게 답장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 사람이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배려심이 부담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답장을 빨리 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는 원칙을 정해서 특정 시간에만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배려심과 적절한 시간 관리 사이에서 나에게 부담이 안 가는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답장을 보내되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은 결국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것은 큰 기쁨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담을 갖지 않도록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됩니다. 세 번째,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친구가 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대개 결혼이나 말하기 어려운 부탁 같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친구지만 그래도 친구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 그 친구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자주 연락하는 친구였다면 분명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을 것이다. 연락이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저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이다. 그런 행동에는 큰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잊지 않고 연락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생각해보라. 명절이나 새해 때 잊지 않고 연락하고 먼저 연락 오지 않아도 항상 하는 사람.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인간관계에서 굳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인간관계를 비즈니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도 딱히 별 필요 없는 친구로 여겨지고 오히려 떠나준 것에 감사하게 된다. 꾸준히 연락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호감을 넘어 신뢰를 느끼게 된다. 변하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된다. 관계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성실함에서 나온다. 아무리 깊은 관계라도 사람의 인연은 쉽게 끊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성실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이다. 보통이라면 쉽게 끊어지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은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열심히 연락하지만 어느새 연락이 뜸해진다. 익숙해지거나 귀찮아서 연락을 거르게 된다. 그런 순간 상대방이 변했다고 느낀다. 마음이 무덤덤해지고 사랑이 멀어지는 순간은 그리 멀지 않다. 그렇기에 내 사람이라면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으며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라. 다섯 번째, 상대방이 말하게 하고 그 말을 성실하게 들어주는 사람. 노래방에서 자신의 노래를 찾느라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몰두한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끼리만 있다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대화의 기술, 그것은 상대방이 말하게 하는 것과 그 말을 경청하는 것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호감은 다 당연히 따라온다. 상대방이 말하게 두고 나는 입을 다물고 듣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편안함과 후련함을 느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여러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중간에 말을 끊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휩쓸려서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희석되고 상대방이 공감을 원했던 부분이 어느새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묻혀 사라져버리고 그 결과로 소리를 낸 것이 쓸데없었다는 회의감이 된다. 세상 어디를 가도 자신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에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말을 쏙 시원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마치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큼 감사할 일이 없다. 그것은 큰 힘이 되며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듣는 사람은 훌륭한 컨설턴트이며 심지어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식되곤 한다. 대화를 할 때 말을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말이 없는 것을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듣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저 도와주며 그 이야기를 경청한다. 그럼으로써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쉽지만 가장 효과적인 인간관계 속 대화의 기술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다. 5번째,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 사업을 통해 성공을 찾아내거나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승진하여 강력한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거에 내가 보여줬던 평범한 태도로 친구들이나 동료들을 대할 수 있을까? 상황은 나에게 더 힘이 세게 바뀌었고 나에게는 이제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힘을 보여줄 기회가 생겼다. 내가 원하는 일을 당당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꾼다. 그렇지만 태도가 바뀌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돈을 벌었다고 자신의 태도가 돌변하고 승진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모습을 달리하지 않는다. 권력이나 돈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 강요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모습은 아무리 친한 사람들마저도 내 곁에서 멀어지게 한다. 반말이나 험한 말투를 쓰는 모습은 카리스마가 아니라 인격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굴곡이 있고 처지가 역전되는 것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강하게 보였던 사람도 갑작스럽게 해고당하거나 돈을 많이 벌었어도 예상치 못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렇기에 상황이 좋게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신의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때마다 매번 얄팍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사실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과시욕이 지배욕이 매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쉽게 태도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기에 더더욱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더 높여기에 내 상황이 점점 좋아질수록 더 많이 경계하고 행동을 바꾸지 마라. 사소한 약속이나 빚도 잊지 않는 사람. 돈을 빌려줄 때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대한 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상관없이 그것을 갚는 태도는 빌린 사람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 얼마나 작은 금액이 내 그것을 갚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다운 행동은 책임감과 신뢰성을 대변한다. 소액이라고 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정당화하며 소액이니까 갚지 않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다른 한편으로 소액을 빌렸다 하더라도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미 잊었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도리를 지키기 위해 돈을 갚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고집스럽다는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도 평가받는다. 그들의 행동은 신뢰성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약속을 지키는 것도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사소한 약속이라도 지키는 사람들은 세심하고 자상하다고 평가받지만 실제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성실함과 책임감을 보여준다. 이런 행동의 일관성이 작은 일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작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얻는 방법이다. 이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실제로 신뢰에서 작은 일부터 시작되며 이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오늘 함께 알아본 6가지 특징은 예쁨 받는 사람들이 남들 앞에 나서지 않고도 호감을 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사람들은 인기인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은 타고난 매력이 아니라 바른 도와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남들에게 호감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